인당 30만 원짜리 식당이었습니다. 예약만 2달이 걸린다는,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그런 곳이었죠. 그날은 아들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오늘만큼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들이 27살인데 아직 한 번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촌스럽게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옷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120만 원 주고 산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습니다. 손톱도 정리하고 구두도 꽉 내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그 집 부모님과 신부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았고 그 집 식구들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신부될 분은 계속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그쪽 아버지는 메뉴판만 뚫어지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쪽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물을 따라주고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천 코스는 프렌치 풀코스입니다.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총 8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그쪽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얼른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요? 저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 전에는요? 결혼 전에는 회사 다녔습니다. 어떤 회사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머니, 그건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1995년에 명동에 있던 로즈바라는 곳 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로즈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숨겨왔던 그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곳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그 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전 기억하는데 아주 똑똑히.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정확히 10분 만에, 그날 이후 그 집과의 결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그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열어봐요.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남편도 왔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로즈바.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995년 제가 24살이던 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때였죠.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장녀로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곳이 로즈바였습니다. 거긴 괜찮아. 그냥 술 따라주고 이야기 상대해주면 돼. 위험한 곳 아니야.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병원비가 필요했고 동생 학비도 내야 했고 집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즈바에서 일한 건 딱 8개월이었습니다. 1995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시간입니다. 술을 따라주고 손님들 옆에 앉아서 웃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했다더라. 밤에 술집 나갔다더라. 소문이 났고 저는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로즈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문득 무서웠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아들이 알게 되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자가 밤에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게 이 사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 방 앞에서 기다렸나 봅니다. 아들아, 제가 부르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어제 실수했어. 무슨 실수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집하고는 안 돼. 왜요?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마. 엄마 말 들어. 그 집하고는 절대 안 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저 진아 사랑해요. 진아 없으면 못 살아요. 아들아, 제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랑 진아랑은 상관없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아침부터 아빠, 엄마 좀 말려봐요. 갑자기 진아랑 헤어지래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0년 전 일을 남편에게조차 숨겨온 그 시간을 그냥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어제 뭐 잘못된 거 있어? 아빠, 엄마가 갑자기 식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이유도 안 말하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말 안 해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말 못해. 왜? 그냥 못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근데 아들 결혼 문제는 다른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그 집이랑은 안 된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난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진아야.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오빠, 나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뭐, 왜?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된대. 오빠네 어머니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킨대. 왜? 무슨 이유로? 진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못해.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엄마가 진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집에 오자마자 울었어. 나한테 그 집 아들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 집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사람, 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까? 30년 전 일 때문에, 생존을 위해 했던 일 때문에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진아야, 그건 오해야.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들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건 처음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진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가 돌아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조심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30년 같이 살았잖아. 나 믿어. 뭔지 말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다르게 본다면, 만약 실망한다면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 나중에 말할게. 언제? 조금만 시간을 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아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은경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제 그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식당에서 봤잖아요. 진아 엄마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나요. 저는 안 만날 거예요? 그럼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까요?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신촌역 앞 카페 블루문. 거기서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진아 엄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왔네요. 그녀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995년 로즈바, 기억나죠? 전 당시 그 건물 2층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학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학원 끝나고 내려오면 항상 1층 로즈바 앞에 남자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웃고 떠드는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죠. 그때 전 21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순진했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사람을 봤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약혼자였어요. 당시 저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죠.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로즈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술에 취해서 여자랑 팔짱 끼고 그 여자가 당신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그날 그 사람한테 따졌어요. 왜 그런 곳에 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한 거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3개 내려놨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한 달에 2~3번씩 갔다는 걸. 그리고 당신을 자주 찾았다는 걸. 저는 그냥 손님이. 닥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했든 어떻게 했든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건 사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저 그 사람이랑 결혼 못했어요. 헤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약혼자가 그런 곳을 다닌다는 게.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연애도 못했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또 배신당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 속에는 로즈바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당시 제가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그 약혼자 놈을 고소하려고. 근데 못했어요. 부모님이 말렸거든요. 창피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녀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 그 후로 이 사진을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잊지 않으려고.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제 당신을 봤을 때 단번에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부끄러워요? 네. 그럼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변명하지 마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당신 딸 될 사람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사돈이 되는 건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건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포기하세요. 그럼 조용히 끝낼게요. 근데 만약 계속 우기면 전 당신의 과거를 다 까발릴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친구 만났어. 엄마,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진짜야. 엄마, 저 어른이에요. 다 알아요. 뭔가 있다는 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믿어줘. 그 집하고는 안 돼. 왜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진아 사랑한다니까요. 진아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건 엄마 문제잖아요. 왜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저 어떡해요? 진아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왔어? 응. 아들이랑 또 싸웠어? 응.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말해줘. 나한테라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내가 결혼 전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나 술집에서 일한 적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집? 응, 1995년 8개월 동안 집안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병원비랑 동생 학비 때문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금까지 말 안 해서. 그게 다야? 응. 다른 건 없어. 그냥 술 따라주고 이야기 상대해준 것뿐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지난해 엄마가 그때 날 봤대. 그리고 자기 약혼자가 그 집을 드나든 걸 알고 헤어졌대. 그 일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쪽 입장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뭘 했든 그건 과거야.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근데 아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난해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만약 계속 밀어붙이면 내 과거를 다 까발리겠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협박이잖아. 응,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커져.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이 납득할까?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말할게.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의 일을, 로즈바에서 일했던 것을, 진아 엄마의 약혼자가 그곳을 드나들었던 것을, 그리고 어제 진아 엄마를 만났던 이야기까지.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엄마를 용서 못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응? 엄마는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가족 위해서. 그런데 왜 엄마가 사과해야 돼요? 왜 엄마가 숨어야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해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엄마를 판단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저 진아랑 결혼할 거예요. 지난해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진아랑 결혼할 거예요. 진아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아들아, 그러면 엄마 과거가 알려지면 어때요?
엄마 잘못한 거 없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더 이상 숨지 않을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진아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아 엄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항복하러 온 거예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아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 일기예요. 1995년에 쓴.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로즈바에 첫 출근했다. 손이 떨렸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 병원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4월 2일. 오늘 손님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부리쳤다. 매니저가 화를 냈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일은 안 한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5월 20일. 동생 학비 냈다. 50만 원. 동생이 고맙다고 했다. 언니 덕분에 학교 다닌다고 했다. 눈물이 났다. 진아 엄마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6월 10일. 오늘 손님 중에 약혼 반지 낀 남자가 있었다. 자기 약혼녀 자랑을 했다. 예쁘대. 착하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역겨웠다. 그 남자가 당신 약혼자였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한 거예요. 돈 벌려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게 다예요. 그래도 뭐예요? 제가 당신 약혼자를 유혹했나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오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스스로 온 거잖아요. 약혼녀가 있으면서도. 진아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은 약혼자를 잃었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잃었어요. 제 명예를 잃었어요. 평생 숨어 살아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숨겼어요. 아들한테도 숨겼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단 한마디로. 진아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30년 전 일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약혼자가 나중에 다시 연락 왔어요. 네, 결혼하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전 거절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주 잘 살더라고요. 20년째 행복하게. 그걸 알았을 때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제가 기회를 날린 거예요. 제 판단 착오였던 거예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요. 당신한테.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나 봐요. 제 불행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딸 진아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이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저도 진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아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릴게요. 대신 아이들은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진아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강하네요. 아니요. 전 약해요. 평생 숨어 살았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들 덕분이에요. 아들이 엄마는 잘못 없다고 했거든요. 진아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아도 그랬어요. 오빠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래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고 그들은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진아 엄마와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은경 씨,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공원이었습니다. 진아 엄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네요. 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진아 엄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로즈바 앞에 서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찢을 거예요. 네.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진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네 어머니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힘들게 사셨는데도 밝게 사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게 뭐였나? 누굴 원망하고 있었나? 진아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상처 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아이들 행복하면 됐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용서해줘서.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열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섰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진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이 진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존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진아 엄마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진아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네, 앞으로 잘 지내요. 네, 사돈, 잘 지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대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과거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그냥 생각 중. 무슨 생각? 고마운 생각.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다. 힘든 순간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괜찮아진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아랑 제주도 갔어요. 그래, 재밌니? 네. 엄마, 감사해요. 뭐가?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그리고 강하게 살아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엄마가 고마워해야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어? 응, 제주도 갔대. 그래, 신혼여행 미리 가나 보네. 그러게,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구나. 인생은 과거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됩니다.